이 마음교육이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마음교육이 뭔지는 이제 알았어.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원리, 즉 기준을, 이치를 알려주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 다 망해요. 둘 다. 배운 사람도 나 지식교육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럼 다 망하는 거야. 무조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식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련되는 알려주는 이 마음교육이, 마음이론이 왜 필요하냐? 마음교육이 왜 필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필요성이에요. 자, 근데 이 마음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인간의 심리 발달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심리가 진화돼 가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뭘 필요로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누구나 다 엄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존재합니다.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설령 기계에서 태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 원천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뭘 해야 되면 일단은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요거를 생존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5세, 0세에서 5세를 생존기라 그랬어요. 자, 이럴 땐 살아가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뭐만 필요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신체가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이 시기가 바로 우리는 생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못 살 때 보릿고개 시절이라든가 기타 등등 굉장히 못 사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우리 말고도 훨씬 더 못 사는 동남아에 관련되는 또는 아프리카에 관련된 굉장히 빈민국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5세 미만에서 사망을 합니다. 대부분이. 5세를 넘어가면은 일단은 뭘 가냐? 생존기를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요.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이 생존기에 관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살아있어야 돼요. 자의적. 그래서 부모들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존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뭘 필요하죠? 이때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 일단은 이 몸이 살아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할까요? 그래야 몸 안에 마음이 존재하든 말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이제 이 몸을 갖고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 과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기본 환경이 바로 이 심리의 발달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인간으로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인간은 가장 기초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갈 때 필요한 게 마음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생존만 있으면 돼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 먹고 자고 그리고 잘 하면 돼요. 그러고 살면 돼요. 대신 추워. 그런데 왜 따뜻하게 해야 될까요? 살려고요. 왜 텃밭에서 뭘 가르고 뭘 해놓고 가능하면 이렇게 먹으려고 들까요? 왜? 살으려고요. 살면 돼요. 살고 난 다음에 기왕이면 조금 더 따뜻하게, 기왕이면 좀 더 풍요롭게. 자기 먹고 살고 가는 요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필요로 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잘 보여야 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마음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작용할 이유도 없고 이 몸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이 갈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시기라 그래요. 인간관계. 이걸 우리는 5세에서 13세를 인간관계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관계 부모와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형제 자매와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가족끼리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조금 한 단계를 더 나가면은 바로 동질 집단에 있는 그 또래에 있는 길이 그래서 유치원에서 또 적응을 하고 타인들과 적응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또 타인들과 적용하고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에 적응. 그때는 행복이다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적응하면 좋은 거고 적응이 잘 안 되면 울고불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거를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 시기를 바로 인간관계의 적응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적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 마음이라는 놈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과 내와의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먼저 적응을 해나가는, 인간관계를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적응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를 내가 습득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관계 적응기라 그래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랑 좋기 때문에 앞으로 늘 같이 가면서 무언가를 함께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단계예요. 그냥 좋은 사람, 그냥 나쁜 사람. 그게 바로 이 마음에서 이 발달돼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세 미만에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딱 구분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근데 너는 왜 사회성을 못 갖췄냐, 예의를 지켜야지 뭐래. 걔한테 만약에 안 좋으면, 여기 안 좋으면 예의고 뭐고 어디 있어요. 관계가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바로 13세 미만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관계 적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즉 나쁘다 틀리다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고, 네가 왜 나쁜지, 상대는 왜 나빠하는지, 너가 왜 좋아하는지, 상대는 그런데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용히 알려주는 역할. 그러려면 좋고 나쁜 것이 필요하죠. 그죠? 좋다 나쁘다 필요하잖아.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은 각각 개인마다 틀리다? 아니에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바로 마음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준에 좋은지 나쁜지가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 스탠다드가 정해져야 돼요.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거를 억압을 하고 또는 강박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심리가 고장이 나버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어른들도 모르거든요. 그냥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어른들은 뭐를 합니까? 20세 미만에서는, 20세 이상의 어른들에서는 잘 실현하고 있거든요. 즉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온 걸 기초에다 두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관계 적응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답답하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 올챙이가,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래. 그러니까 너도 이래야 돼. 이 아이들 보고 관계 적응하지 말고 바로 자아 실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성을 갖추라고. 아니거든요. 사회성 갖출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발달하는 순서대로.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이 아이들에게 관계 적응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인성교육 한다고 뭐를 합니까? 맨날 애들한테 음악 가르치고. 그것도 교육이 뭡니까? 지식교육이에요. 마음교육 아니에요. 음악 잘해야 돼요. 같이 맞춰서 우리 같이 함께 뭔가 했어. 함께 했어요. 자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학교에 가보게 되면 인성교육이 주로 예체능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숲 체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현장학습, 뭐 하는 거 많이 나가죠. 그거 다 자아 실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 적응이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갈 때 줄 맞춰서 가라, 그 다음에 창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주의할 점, 뭐 할 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는 관계 적응이 중요한데 자꾸 자아 실현을 하라 그래요. 이게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니까 굉장히 좋죠.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면 바로 이 관계 적응을 얼만큼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체능을 할 때 또는 체험학습을 나가고 이렇게 갈 때 거기에서 관계 적응하는 방법,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관련되는 걸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거를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걸 하면 돼요. 엄마가 오늘은 맛있는 거 안 해줬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꼭 참어. 예를 들어 꾹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 적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참 언젠가에서는 터져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바로 13세 미만에 있는 5세부터 13세 미만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바로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특히 인간의 이제 걸음마 단계를 들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인간의 마음은 이렇단다. 필수적인 내용들을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하는 걸 가지고서 그거 스탠다드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요 관계 정리에 필요한 것만 알려주면 돼요. 야, 이제 그래서 13세 미만까지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유치원,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로 넘어왔어. 그리고 나면 3단계에서는 뭐를 합니까? 3단계에서는 관계 정기를 걸쳐서 이 관계 적응을 한 거를 기초에다 두고서 뭘 하냐면 자아를 형성하는 관계입니다. 자아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그 전까지는 생각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에서 이 사람 싫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싫은 사람, 아예 나 싫어.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가는 시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아라는 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이 자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이 틀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틀린 거고 저게 맞네? 그러면 맞는 걸로 이제 또 하고 이게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자아 형성기는 13세부터 그래서 우리가 20세 미만을 자아 형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소년 시기인데 이때는 자기 생각을 형성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과 생각이 틀린 것이 비일비재해요. 엄마 아빠랑도 생각이 틀리고 내 선생님이랑도 생각이 틀리고 내 친구랑도 생각이 틀리고 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호기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하나씩 물어보게 되고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부나 해. 아닌데 나는 이게 알고 싶은데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춘기 시절 뭐 중2병 기타 등등 다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물론 더 내려갈 거예요. 왜? 부모들은 벌써 이미 자아 실현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는데 관계 적응이고 뭐고 없어요.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자아 형성을 해 나갈 때 바로 이 자아가 무슨 자아입니까?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 생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 일어나는 현상들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그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 즉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시기예요. 나랑 틀리다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생각에 관련되는 것도 결국 마음이거든요. 어디에 필요합니까? 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 청소년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면 자아 실현에 필요한 마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자아를 형성해가는 그 마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형성이 되면 돼요.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뭔가가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 기억에 있던 거를 탁 자기도 모르게 대불떡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스스로들이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경험도 해야 되고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마음이라는 놈이 계속 기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세 미만에는 관계 적응에 필요한 마음 교육이 필요하고 이 20세 미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마음 교육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관계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어디로 옵니까? 자아 형성하는 시기로 오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뭐가 또 필요할까요? 관계 적응에 관련된 교육과 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형성기에 하는 마음 교육은 관계 적응기 플러스 자아 형성기에 관련되는 마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또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니까 20세 이상이 되면 자아를 실현합니다. 자아를 실현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틀리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게 틀리면 책임을 지는 거야. 그게 범죄였으면 책임지고 죄값 치르러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즉 자기 생각을 실현해 나가는 시기가 20세 이상이에요.
자, 이때는 뭐가 필요로 합니까? 자아실현에 필요한 마음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이 자아실현을 하려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필수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해나가거든.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내가 행복을 가져갈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무엇을 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이 원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아실현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전체의 마음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서는 자아 형성과 관계 적응하는 마음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3세 미만에서는 자아 형성이다 뭐다 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관계 적응에 필요한 마음교육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마음교육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관계 적응에 필요한 마음교육, 그 다음에 관계 적응 플러스 자아 형성에 필요한 마음교육,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의 마음교육은 관계 적응 플러스 자아 형성 플러스 자아 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교육, 이렇게 해서 마음교육은 총 3단계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이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필요로 하질 않아요. 부모가. 선생님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어요. 알려지지도 않아요. 왜? 필요하다는 걸 아무도 인식 못 하거든요.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들도 마음이 있다는 걸 본인들은 잊고 살아요. 본인들은. 그럼 내 아이는 잘 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크게 돼 있어. 안 되거든요. 자기 부모보다 더 못한 아이가 돼요. 공부는 잘해. 근데 인성은, 인간관계는 완전히 다 엉망되는 거 잘못하면. 그 아이들 인생 갖다 놓고 자아주지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관계 적응, 그 다음에 자아 형성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적응에 들어가면 다른 선생님들 싫어합니다. 저거 왜 필요해? 웃기지도 않아. 사이비 같은 놈들이. 이거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에 부모들은 더 할 것도 없고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영어 하나 더 빨리 배워야지. 이렇게 가죠. 여기 학교 이거 청소년들 실제 가보면 알아요. 여기는 현장에도 많이 가봤거든요. 가보면 뭐랍니까?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도 관심이 없어요. 왜? 자아실현하는 법만 배웠지 이게 왜 필요하냐고. 짜증나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들질 않아요. 왜? 인간관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한테 중요한지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해요. 지식은 쌓아가는 거지만 마음은 한번 만들어지면 죽는 날까지 작용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 중요한 거를 다 빼먹고 지금 열심히 교육을 해요. 이게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놔두고 마음교육이 왜 필요하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요?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하면서 필요로 하는 진짜 가장 필요로 하는 마음의 양식 고기에다 살짝 넣어주기만 해도 지금 배워오고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엇나가지지가 않고 진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의 궁극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으로서 마음, 사랑과 상가람이 연결이 돼서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주 작은 거를 투자를 해서, 투자가 아니죠. 몇 시간을 가지고 자기 평생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에 걸친 생존기는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관계 적응기의 그 마음교육,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의 마음교육, 그 다음에 자아 실현기의 마음교육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어른이다. 그러면 자아 실현기의 마음교육을 하면 앞단계 2개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같이 습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그러면 관계 적응기에 있었던 거를 함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굳이 자아 실현기에 갔을 때는 이때 가서 또 배우면 돼요. 미리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이 마음이 작용되는 거를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마음교육은 필요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인생 자체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스스로들이 조종을 해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초를 위해서 바로 마음교육을 만들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